이번에 우리나라는 뭐 하는 게 일본 노무라 증권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동산 가격을 지키겠다고 지금 금리를 어떤 면에서 지금 한 1, 2%가 높아야 되는데 인하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금리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94년에 95, 6년에 폭등한 집값을 빼겠다고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한국은 지금 집값을 지키고 분양을 하겠다고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동결. 이제 일본 사회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던 것 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채 시장이 엄청 커집니다. 돈 구할 데 없으니까. 돈 구할 데 없으니까 사채 금리는 연 500%에서 2000%까지 받는데 담보가 지금 똑같아요. 담보가 어떤 걸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사채를 쓰게 되면 일본도 한국도 그랬는데 인간 장기하고 그다음에 수치심을 담보로 잡습니다. 사람들 뭐 각막이라든지 신체 포기는 아니고 장기. 그다음에 수치심. 지금 이게 시작됐더라고. 일본에서 했던 겁니다. 어쩌면 그게 똑같아. 그게 뭐냐 그러면 남자 여자 떠나서 빨개 벗은 사진 보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부하고 우리는 카톡, 핸드폰을 털어요. 핸드폰 개인정보를 털어서 남들이 보면은 사회생활 못할 수 있는 수치심 또는 약점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한 100만원 빌려주고 1000만원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 뭐 고발하고 그래봤자 이제는 벌금밖에 안 나오지만은 일단 뿌려버려요. 이게 아마 지금 시작했는데 지금 수치담보라고 그러죠. 이거로 갈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할 얘기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야, 개인들. 그러니까 앞으로 과거를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좀 앞으로 이 불경기 5년 정도 가면은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수치담보가 확산돼 5년, 10년 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사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치담보 시장이 커지면. 수치담보 시장이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한국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못하는 일이 한국에 벌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음담패설만 방송에도 무슨 법으로 해갖고 그거 하는 이슬람교 같은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공부해보면 한국에서 도저히 허용 안 됐던 성매매 합법화가 여론화됩니다. 예, 여성 인권 엄청나게 추락하고 무슨 남자가 변태를 쫓아내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성 관련 법들 다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같으면 몸 팔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돈 받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수가 전부 다 범법자가 됩니다. 지랄하고 이러는데 다 얘네들도 아는 내용인데 한국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일자리 지금 그래서 쟤네들도 지금 생 지랄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일자리 지금 보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뭐 수치담보 시장이 엄청 커지잖아요. 그러면 한국 성 관련 세계에 올라오는 허브 시장 커지. 그러면 왜 그런 걸로 노출돼 있는데 누구나 그거 하고 거의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회적으로는 성매매가 합법화되는 벌금 몇 푼 정도 지금처럼 이런 강한 게 아니고 그냥 선진국으로 가는 겁니다. 선진국으로 그게 걔네들이 무슨 표현의 자유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고 사실은 왜 그러냐 사채업 창고를 떼는 겁니다. 사채업. 도박도 이제 허용하게 됩니다. 도박 그거 성매매가 폭증하는 거예요. 왜? 불경기니까. 이유가 뭐냐 불경기인데 수요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엄청난 사채 시장이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사채 시장. 이미 사채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뭐 은행에서 은행권이나 보험사에서 대출을 해줄 거라고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4월 이후부터 대출 받기 힘들다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시장 리스크 시행한다고 지금 정부나 이거 하는 거 다 쇼라고요. 문제가 이게 전부 다 이런 불경기 오고 수치 시장이라든지 아니 자발적 성매매 이게 시장이 커지면은 보건위생을 관리할 방안이 없어요. 계속 경찰에서는 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보험비만 더 폭증하는 겁니다.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1인 가구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게 없잖아요. 다 수탈해 가니까 고물가에 돈이 어딨냐고. 불법 대출 이제 폭증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바젤3 한다, 시장 리스크를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너한테 대출 안 해준다. 고금리 고물가에 돈 들어가는 데 많은데 급할 때 급전 빌려 그러면 너한테 대출 안 해준다 앞으로.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사채다. 사채 사람들이 많이 내몰리는데 사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법정으로 그거 하면 받을 생각을 안 한다 걔네들은. 뭐냐 담보를 신용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신용 담보했던 지금 사채 시장이 붕괴되고 있어요. 내가 볼 때 한국은행장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좀 냉정하게 하면 이래요. 제가 그랬잖아.
외국 해외 유학 갔다 오고 지랄이고 스펙 아무 소용없다. 아니 이번에 상당한 많은 평가들이나 지금도 아직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번 기준금리 동결 사태를 보는 제 시각은 똑같은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겁니다. 어떤 거냐? 금융인으로서 자존심도 뭣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서울대 나왔고 교수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고 자부심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권 눈치나 살살 보고 그런 식으로 한국은행하고 우리나라 국가경제 본다 그러면 국가경제를 청와대 눈치 보면서 금리를 결정한다 그러면 아니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한국은행장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그거라는 거지. 청와대가 아니라 그러지. 용산 윤석열 눈치나 보면서 슬금슬금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눈치나 보는 종자라는 거지. 사실은 한국은행장이라는 사람이. 그냥 정치적으로 여기저기 그냥 눈치나 보고 살았던 사람의 전형적인 스펙 내세우고 눈치나 보고 그 전에 그 리만 사건 때 그 등장했던 그분들하고는 금융감독원 사람들하고는 이 사람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고승범하고 이창용과 비교하면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습니까, 고승범 씨. 뭐 LG 카드 사태나 이럴 때 대통령이 지랄하는. 시장에 시그널을 어떻게 한국은행에 앉아갖고 저지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한국은행자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이번에 사태 느끼는 건데 이 나라가 이창용이냐 고승범이냐 이 차일 뿐이라는 거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어요, 고승범. 아니 이런 세계 경제 이 시기에 이걸 사실은 노무라에서 이걸 보고서를 냈어요. 그리고 한국 경제 올해부터 마이너스 갈 거라고 노무라 보고서가 나왔어요. 나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아무리 그래도 이창용이 자기 이름도 있고 정권의 개로 살 거냐 아니면 한 나라의 한국은행장으로 살 거냐 한 금융인으로서 한국은행 금융인으로서 하나의 자기 이름으로 살 거냐. 아니 옛날 대우 사태 IMF 올 때도 대우발 금융위기 온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한국은행만 마이너스 사태 온다고 노무라에 썼어요. 노무라에서 수석이 이코노미 수석이 한국 경제에 한국은행발 마이너스 성장 갈 거라고. 아니 나 이거 씨발 틀리게 말했는데 한국은행 금리 인상 마무리했다. 그냥 정권의 눈치 보는 개로서 사는 거지 뭐. 그게 자존심 강한 금융인으로서 엘리트로서 지식인으로서 사는 거에 대한 대접하고 정권의 눈치 자기 자리 지키기나 극복하고 정권의 개로 사는 사람하고는 시민들이나 지성인들이 대해주는 태도가 다릅니다. 노무라 그때 IMF 대우그룹발 IMF 온다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바람에 IMF 이후에 한국은행발 마이너스 사태 터진다고 노무라에서 전 세계에 발표해버렸어요. 지금 노무라에서. 근데 이게 지금 맞아가고 있다는 게 이창용이 좋은 사람 정권의 눈치나 보는 정치적인 인간이라는 게 스펙만 내세우는 전형적인 한국의 그렇고 그런 인간 중에 하나라는 게 이번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되냐? 왜 마이너스 가냐? 수출 기업들이나 지금 기업들 지금 하는 거 막아주겠다고 자산시장 붕괴 막겠다고 이지랄을 한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물가 폭등 사태에서 물가가 또 폭등해 안 폭등해? 내가 얘기할게. 한국은행장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지금 2%까지 금리가 낮춰진답니다. 아니 근데 초등학생도 알아 이 새끼야. 초등학생도 알아. 야 지금 네가 금리를 안 올리면 물가가 재폭등한다는 건 초등학생도 알아. 물가가 재폭등하면 지금 환율 위험성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벌써 1,300원 돌파했는데 한 두세 달 안에 만약에 1,400원, 1,500원까지 가게 되면 물가 어떻게 돼요? 우리 1,450원까지 가봤자 작년에 1,450원까지 물가 폭등했을 때 부동산 시장하고 여러분 마트에 가갖고 물가 폭등 경험해봤지? 그 사태 그냥 시즌2 벌어지는 겁니다. 이창용 때문에. 자기는 경기 침체 걱정해서 어쩔 수 없다. 걔네들 하는 말 있잖아. 능력 없고 소신 없는 인간들이 하는 얘기야. 스펙 내세운 다음에 그런 일 벌어지면 항상 하는 얘기 있어. 어쩔 수 없었다. 한율 나라에 개입하는 순간 우리나라 지금 달러 보유율 대폭망합니다. 내가 IMF 있어요. 아니, IMF 있었던 인간이 저지랄해? 항상 무능하고 스펙 내세우고 무능하고 소심한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 어쩔 수 없었다.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제일 직격탄 맞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란 거죠.
문제야 뭐 예금 돈 버는 거보다 물가 폭등 불안이 엄청 심해진다는 거죠. 수입 물가 폭등. 앞으로 물가 다 오르면 작년에 IMF 이후에 사상 최대 폭락하는 거 봤죠? 자산시장. 그 사태 그냥 리바이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연준 금리가 6%까지 인상, 6월 달까지 5.5, 7월까지 6%까지 인상 전망이 속속속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하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6%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국 기준금리가 미국하고 2.5까지 벌어지는 사태가 지금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온 뉴스는 이렇습니다. 뭐냐? 철근 가격이 80% 올랐다. 자재값이 70% 올랐다. 그러니까 분양가를 얼만큼 더 올려야 되냐? 재건축, 재개발 지금 조합원들 부담금을 40%에서 50%씩은 최소한 올려야 된다고 지금 건설사가 소송들이 전국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40%에서 많게는 70%까지 올리라고 지금 소송과 압박이 지금 조합원들한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건설사 말대로 들어주면 주위 집값보다 2억, 3억, 5억을 더 주고 지금 조합원들이 구매하는 게 되는 거죠. 자재비가 40%, 60% 올랐으니까 공사비 40% 올려달라.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조합에서는 계약 해지하겠다. 여러분 같은 시공사에서 조합이 계약을 해지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소송 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상 최대 법률 시장이라고 우리나라 모든 법무법인 500명이 지금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30-40% 지금 조합원들한테 분양가 30-40%가 더 인상돼서 모두 청구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상은 지금 언론 뉴스 나오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조합에서는 건설 이거를 왜 우리가 주변 시세보다 몇 억을 더 비싸게 분양을 받아야 되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전국적으로 지금 40%, 60% 분양가 더 조합원 분양가에 더 반영한다. 그럼 우리 이거 지금 건설사 바꾸겠다, 시공사 바꾸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 올려라. 지금 서로 소송 전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갑자기 1, 2억을 더 내라 그러니까. 갑자기 1억, 2억, 3억을 더 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부르면 그게 분양가야. 이게 말이 돼요? 건설사는 망할 일 없다. 안 되면 그거 뺏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전국 조합원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조합원 물량들 해갖고 소송 지금 대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인데 조합에서 소송을 이기기는 힘들어요. 분담금을 갑자기 1억, 2억은 4억, 5억씩 더 달라는 데도 있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분위기고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데 금리가 낮아진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들은 지금 고금리 대출 지금 기업들 1000% 폭등했어요. 지금 어떤 분위기냐 그러면 한국 경제 자체가 밑바닥부터 전부 다 부도나는 분위기. 이창용 씨가 얘기한 그런 게 아니라고. 다 부도나는 분위기예요. 은행이 손해볼 짓 하겠냐고. 10배, 지금 10배 장사하기 시작해요. 고금리 대출 10배 장사. 지금 전부 멈추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고 전부 폐업, 중단, 소송 이런 게 전부 거의 대부분의 분위기가 뭐냐. 아니 장사를 하면 할수록 적자고 공장을 돌리면 돌릴수록 파산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분. 지금 사회가 저녁에 길거리 사람 없고 점점 밥집이라든 이런 데가 다 6시면 주문 끝나고 문 닫는 분위기로 급격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다 공장 가동 중단 멈춤이에요. 은행에서 금리를 누가 깎아줘. 1년 이상 지금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이제 부도 처리 폐업으로 중소기업부터 전부 다 갈 거예요. 지금 전체가 폐업이나 이렇게 팔면 어차피 적자니까 가게를 문 열고 영업을 하면 적자기 때문에 8시면 다 문 닫는 분위기로 지금 급격히 바뀌고 선진국처럼 고물가, 고서비스 비용 때문에 다 문 닫는 분위기. 아니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 저녁이 있는 삶이라고. 그러니까 사기꾼들, 저녁 있는 삶. 사기꾼들이었어 그냥. 전부 모든 게 조용하고 멈추는 걸로 가고 있습니다.